이번 주간 동향에서 가장 중요한 것, 따로 제가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6월 15일 날 북한이 미사일 2발을 발사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사일 발사하게 되면 뭐 성공했다든지 나라겠다 재언을 밝히면서 지금쯤, 오늘이 6월 18일이기 때문에 이제는 발표할 때도 됐는데 어떤 신문, 노동신문이든 조선중앙통신이든, 제가 조선중앙통신 다 뒤져봤는데 6월 15일 순환비행장 평양 인근에서 동해상으로 약 800km 날아갔죠. 50km 상공에서 800km를 날아가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는데 이 미사일 발사 재원이나 미사일 발사가 성공했다는 이야기를 일체 짓지 않고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합참만 북한이 6월 15일 동해상에서 오전에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 단거리 미사일이 780에서 800km 정도 날아가고 일본 경제수역에 떨어졌다면 이건 단거리가 아니라 중거리로 봐야 됩니다. 단거리는 200km에서 약 500km 정도, 이 중거리 800km 정도 날아갔다면 북한 전 지역에서 우리 이 부산 그리고 제주도까지도 갈 수 있는 이 거리이기 때문에 중거리 미사일로 저는 봐야 된다고 봅니다. 물론 1000km 이상의 중거리를 보지만 우리 제주도까지 모두 목표권에 들어가는 미사일 2발을 발사했다는 소식을 북한은 보도하지 않고 있습니다. 왜 정찰위성 대신 탄도미사일 2발로 도발을 했을까요? 이제 북한이 하계 훈련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우리도 이제 군사훈련이 들어가죠. 우리 부산항에는 북한을 초토화시킬 수 있는 추진 잠수함이 또 들어왔습니다. 핵무기를 탑재하지 않는 잠수함 중에서는 미시간함이라고 지금 가장 큰 잠수함이죠. 18,000톤급. 여러분 한번 18,000톤급 짐 싣는 배를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게 어마어마하거든요. 길이가 170m, 높이가 한 13m 되는 이 어마어마한 크기 배가 바다 밑에서 다닌다는 겁니다. 거기에 140발의 초정밀 타격이 가능한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을 탑재한다고 합니다. 이 토마호크 순항 미사일 앞부분 탄 뒤에 뭐를 장착하는가에 따라서 전술 핵무기가 될 수 있고 뽕코탄이 될 수 있고 북한을 운동장을 몇 개 초토화시킬 수 있는 수리탄과 같은 여러 개가 들어가 있는 집속탄과 같은 이걸 탄 뒤에다 실을 수 있는 여러 가지 탄두를 장착하면 그게 전술 핵무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전술 핵무기 예전엔 토마호크 미사일에 전술 핵무기를 장착했다고 합니다. 지금은 트럼프 대통령 때에도 토마호크 미사일에 전술 핵무기를 탄두를 탑재하려고 했지만 바이든 때 이것을 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왜? 핵무기도 중요하지만 이 핵무기를 잘못 쓰게 되면 핵전쟁이 일어나죠. 만에 하나 북한을 우리가 전술 핵무기로 타격한다고 했을 때는 우리도 북한의 전술 핵무기나 전략 핵무기로 얻어맞는다는 각오를 가지고 해야 됩니다. 왜? 북한이 완벽하게 약 100여 개의 핵탄두를 가지고 있다면 이걸 완벽하게 타격하지 못하고 다 초토화시켜서 무용지물로 만들지 못한다면 북한은 우리한테 다 공격을 하죠. 당연히 공격을 합니다. 그런데 이 토마호크 미사일은, 순항 미사일은 쪽집게로 정말 엄청난 전술 핵무기만큼 위력을 낼 수 있는 그런 탄두를 장착해서 북한을 공격한다면 그야말로 북한은 초토화되는 거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북한에 약 700개의 전략 목표물을 산정해가지고 서지컬 스트라이크를 하려고 했다는 말씀을 여러 차례 드렸습니다. 700개의 목표물, 전략적 목표물을 우리가 선정을 했던 거죠. 국방부에서. 그때는 박근혜 대통령과 오바마 대통령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700개 전략 목표물이 다 핵탄두 핵기지가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북한의 미사일 기지도 있고 ICBM 기지도 있고 그다음에 이 군수 공장도 있고 군부대 미사일 사령부, 전쟁 수행에 가능한 모든 전략적 기지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게 700개의 목표물로 정해 있었던 거죠. 쪽집게처럼. 그렇다면 핵잠수함 한 대가 바로 3분의 1을 초토화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엄청난 거죠. 그것도 핵무기가 아닌 일반 순항미사일, 토마호크 순항미사일로 공격을 하게 된다면 북한도 우리를 핵무기로 공격할 수가 없는 거죠. 물론 북한이 핵무기를 공격한다면 당연히 전술 핵무기가 아닌 전략 핵무기로 북한을 초토화시키겠죠. 바이든 대통령이 이야기한 것처럼 북한이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도 어느 정도 피해를 보겠지만 북한의 김정은 결코 모르지 않습니다. 함부로 핵무기를 쓰지 못합니다. 지금 우크라이나 러시아의 전쟁을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지만 얼마나 전술 핵무기 한 방이면 다 끝나는데 이걸 하나 쓰고 싶겠습니까? 러시아가. 그러나 푸틴이 지금 엄청난 손실을, 전략물자 손실을 보면서 피해를 보면서도 함부로 전술 핵무기를 쓰지 못하는 것은 이렇게 되면 그야말로 그때는 나토와 미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 우크라이나가 아니라 러시아가 미국과 나토를 직접 상대해야 되기 때문일 겁니다. 그리고 러시아도 전술 핵무기에 얻어맞지 말라는 법이 없기 때문이죠. 그때는 러시아가 완전히 파괴되느냐 사느냐 두 갈림길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됩니다. 사느냐 죽느냐. 푸틴이 그걸 핵무기를 그렇게 쉽게 사용하지는 못할 겁니다.
물론 벨라루스에 줘서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쓴다고 해도 벨라루스 대통령도 함부로 전술핵무기를 쓰지 못할 겁니다. 자기가 죽음을 각오할 때만이 전술핵무기를 사용할 수가 있다는 거죠. 나토와 미국을 압박하기 위해서 벨라루스에 핵무기를 가져놓았지만 그렇게 전술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자기가 죽음을 각오할 때야만 가능하다는 겁니다.